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 연말입니다. 올 한 해 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드리고, 올 한 해 AI 활용이나 컨텐츠 사업과 관련돼서 제가 새롭게 배우게 된 내용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공유드리면서 저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말에 7만 명이었던 구독자가 거의 10만 명 가깝게 된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 사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는 직장인이 어떻게 AI를 잘 활용할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그라운드라고 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운영했던 게 사업적으로는 의미가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한 100군데 이상의 기업 강의 출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우리 조직에서 좀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기업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매출의 한 90% 정도가 기업 출강해서 AI를 실습하는 그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분기에 한 번씩 수강생을 모집해서 라이브로 진행하는 AI 활용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전 2023년까지만 해도 이제 노코드, 코딩 없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요. 코딩 없이 웹사이트를 만드는 내용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신규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있던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컨텐츠의 방향이 왜 노코드에서 AI 쪽으로 이동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AI와 노코드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책도 사실 쓰고 있었는데요. 거의 1년째 쓰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마무리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마무리해가지고 책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창작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제작이나 책 저술 같은 거에서 사실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과가 좀 잘 안 나는데요.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어떤 페이퍼 같은 걸 작성할 때도 항상 좀 늦게 내는 편이었습니다. 아무튼 컨텐츠 만드는 것 자체에서 저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디지털 창작자로서 빨리빨리 많은 컨텐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담으로서 AI 컨텐츠 제작이 굉장히 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해서 그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책으로 쓰고 있으면 막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기존의 것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관련된 컨텐츠는 크게는 최신 기술이나 도구들을 소개하는 영상, 두 번째는 미국에서 나온 어떤 활용 영상을 좀 한국화해서 벤치마킹해서 제공하는 영상,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오랜 사용을 통해서 깨달은 통찰을 공유하는 영상, 뭐 크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워낙 그 AI 관련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은 다른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거의 사실은 손을 놓고 있고요. 세 번째 영상, 내가 이 AI를 충분하게 써보고 잘 숙지해서 어떤 통찰을 담아내는 영상을 좀 제작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얻게 된 통찰들, AI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고 다른 채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을 좀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공유하고 싶은 올해의 첫 번째 배운 점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배운 점은 AI가 굉장히 큰 교육 컨텐츠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유튜브에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동료들이면서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공급 대비 수요가 더 크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기업 교육으로 나가서 기업 실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아직 자기 일에 어떻게 AI를 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AI가 워낙 전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우려고 하시는 생각은 되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AI를 어떻게 잘 적용할지를 가르쳐드리는 이런 종류의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인간이 그것을 캐치업하는 인지 능력의 속도는 그것보다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제가 뭐 지치지만 않는다면 AI 활용 교육, 코칭, 컨설팅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는 것은 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배운 점은 그렇게 AI를 잘 활용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정작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AI를 활용한 생산성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잘 활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어려움은 보안이에요. 프롬프트에 기업의 어떤 보안 사항이나 개인 정보들을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파일 같은 형태로 회사 내부의 문서나 회사 데이터 같은 것을 업로드하는 거에 있어서 기업들이 제한 사항이 있어서 AI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용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는 엔터프라이즈용 LLM 서비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구축형으로 만드시는 어떤 대안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근본적이고 내재되어 있는 더 큰 문제는 그 LLM 그 자체라기보다는 기업의 데이터나 문서와 같이 기존의 어떤 회사의 어떤 레거시 데이터를 AI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회사에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해도 AI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하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AI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정돈하는데 굉장히 많이 품이 들어가가지고요. 기업이 이제 AI를 활용하는데 큰 버틀넥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컨설턴트로서 에이전시로서 기업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을 세팅해 드리려고 하더라도요. 그 LLM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그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9등급에서 3등급까지 맞는 데까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은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되게 금방 할 수 있는데요. 그 3등급에서 1등급까지 가게 하는,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거의 없도록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품과 시행착오가 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시더라도 한 번이라도 거짓말이 나오면 이걸 쓸 수 있냐, 근본적인 어떤 신뢰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런 보안, 그리고 레거시 데이터와의 통합, 이 할루시네이션 최소화라고 하는 게 기업이 AI를 잘 활용하는데 굉장히 큰 버틀넥으로 현재는 자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수준에서 기업에서 AI를 활용할 때는 개별 인간의 지도 하에서 AI를 활용은 하되 결국 그건 인간을 보조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는, 그래서 개인과 AI가 협력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바람직한 형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AI 툴을 잘 활용하고 있는 개인과 잘 활용하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개인 사이에 생산성 격차는 벌어지고 있지만 이 조직 전체에서 AI를 도입하는 데는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AI를 기업에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떤 외부의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사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막상 제가 프로젝트를 해보면 그 고객이 원하는 수준으로 그 거짓말을 안 하게까지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적으로 좀 효율적이지 않다,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AI 활용력과 리터러시를 높여주는 교육업이 최선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AI를 가지고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고민에서 명확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내년에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여러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제가 배운 점은 1인 기업을 주제로 하는 컨텐츠가 시장성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노코드로 웹 개발을 하는 강의를 주로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같은 사람들, 뭐 디자이너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 2년 정도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고객님들의 어떤 고객 경험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져서 그런 어떤 노코드 프로토타입으로는 좀 사업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스타트업 창업보다는 1인 기업의 창업에 처음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역시도 노코드를 활용해서 1인 창업을 했던 사람이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던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1인 기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2024년도 초반에는 굉장히 매혹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AI를 써보면 써볼수록 이 개인 차원에서의 생산성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그 솔로프리너 1인 기업으로서 되게 중요한 성공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AI와 노코드를 가르쳐 드리는 사업을 해보는 게 나와 되게 잘 맞고 좋은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2024년 초반이었는데, 지금 2024년을 마무리하고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1인 기업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뭐 관련된 팟캐스트도 나 혼자 부자라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좀 아니다,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다, 시장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아직은 그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그 막연함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개인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이 조직, 회사라고 하는 형태로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인데, 저는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미래의 커리어 트렌드가 되게 1인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급진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있겠다.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AI나 노코드 같은 기술이 또 1인 기업을 성공시키는데도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1인 기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어떤 기술이나 방법론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매력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전문성과 같이 뭔가 복제되기 어려운 어떤 것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킬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성공의 핵심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의 성공을 좀 복제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나 강의 같은 것들이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 혼자 부자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1인 기업가들을 만나보면서도 생각한 건데, 아직은 국내에 성공적인 1인 기업 성공 사례가 적고 그 성공 사례의 그 성공의 크기도 아직은 좀 크지 않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솔로프리너들은 엄청나게 큰 성취를 거두고 뭐 몇 백억을 뭐 혼자서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반면에 아직 한국은 그런 규모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의 크리에이터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강남이나 홍대 같은 데다가 음식점을 내는 것과 비슷한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런 지식 컨텐츠를 가지고 1인 기업을 한다는 것은 동네에다가 음식점을 차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리고 영어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은 1인 기업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도 엄청나게 큰 시장의 기회가 있지만, 한국에서 1인 기업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사는 것은 그 정도의 시장의 크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서의 1인 기업은 주체적인 자기만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다양성 옵션으로 좀 바라보는 게 적합한 현실 인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1인 기업이라고 하는 모델이 안 된다, 1인 기업이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1인 기업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올해 초와 생각이 달라진 거는, 1인 기업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의 시장이 되게 좁은 시장이고, 그리고 내가 1인 기업을 주제로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컨텐츠를 만들어도 내가 한 성공을 사람들에게 복제시키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설사 내가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성공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서 1인 기업보다는 좀 다른 주제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1인 기업 컨텐츠보다는 AI를 내 직장 업무에 활용하는 방법,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방법, 컨텐츠를 좀 만드는 데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좀 변환이 있었고요. AI 전문가로서의 길을 더 좀 가는 데에 노력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컨텐츠 창작가로서 어떤 주제의 컨텐츠를 할까는 시장이 요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고려하는 거지 않을까. 제가 애초에 처음 그 일잘러 장핌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고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저는 직장인이었고요. 직장인으로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컨텐츠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하다가 시장에서 요구되고 뭐 수익화가 가능한 주제가 노코드로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사업을 하는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PM, 1인 기업가, 솔로프리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들이 좀 시장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AI가 부상하면서에 따라서 훨씬 더 시장이 큰 부분은 직장인으로서 AI를 활용하는 그쪽 시장이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의 주제를 그런 쪽으로 좀 바꾸게 됐습니다. 저는 그게 시장의 요구도 더 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고, 저의 경쟁력, 시장에서의 실력을 비교해 봤을 때도 무언가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고 업무 사례를 만들고 업무를 자동화하는 이런 쪽이 제가 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컨텐츠를 좀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하고 싶은 제가 배운 점은 이 컨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소진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유튜브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제가 그 처음 유튜브를 할 때는요, 나름 그 직장 생활했던 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축적됐던 거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어떤 절대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됐기 때문에 그것을 컨텐츠로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비즈니스 3년 차에 접어드니까 좀 소진되는 느낌이 강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다른 지식 유튜버 오래 하신 분들이 트렌드를 쫓는 데 집중하시거나 다른 명사들을 인터뷰하는 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컨텐츠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올 때 좀 지속 가능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컨텐츠를 나로부터 쏟아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저는 외부에 있는 사람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뭔가 내 어떤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동기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제가 사실 잘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쪽으로 잘 못하는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고,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은 거는 내가 좀 축적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고 싶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숏폼의 형태로 뽑아내는 인스타나 스레드 아니면 숏폼 영상 같은 경우에도 내가 좀 하기가 어렵다, 나랑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점을 좀 솔직하게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은 2, 3년 정도 되면은 소진되는 좀 경로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사업적인 기회가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2, 3년 정도 뒤에는 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이게 좀 사람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커리어인가? 사실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좀 축적할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자주 업로드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은 있지만 강박을 진짜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AI 관련해서도 컨텐츠만 만드는 어떤 피상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AI를 가지고 고객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컨설팅이나 에이전시 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연구 시간을 투입하고 고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드리는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디지만 AI 활용과 관련해서 저만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축적을 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좀 느리지만 오래 할 수 있는 컨텐츠 창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AI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내년에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AI 에이전시로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해보니까 그게 충분히 수익성이라든지 그 비슷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가는 게 좀 오히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동시에 개인 차원에서는 AI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예 AI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는 에이전시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내가 직접 기존의 에이전시를 인수하거나 그런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뭐 산업에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그런 AI를 활용해서 직접 효율적으로 업무하는 조직을 세팅하고, 그래서 기존 경쟁자보다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보는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언섹시한 비즈니스들을 직접 인수하거나 그 시장에 참여해서 AI를 활용해서 기존 경쟁자 대비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금 조직보다 조금 더 팀을 키우고 어떤 시장에 도전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AI를 더 잘 활용하는 팀과 함께 그 일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좀 키워보는 게 2025년의 목표입니다. 그런 경험이 제가 또 컨텐츠를 만드는데 다시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컨텐츠를 만든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더 정진하는, 그리고 더 실력을 쌓는 전문가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